안녕하세요. 예.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오늘 주제가 AI 시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AI 혁명. 제가 이제 IT 쪽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보고 있는 것들, 그리고 제가 미국에서 이제 생각했던 것들, 그런 것들 좀 나누면 될 것 같아요. 보면 이제 우리가 사업 설명이나 어떤 제품이나 보면 이제 미팅을 오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미팅을 이제 공부하러 간다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미팅은 공부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만나러 가는 것 같아요. 뭘 만나냐? 자기 비전하고 자기 미래를 만나러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미팅 올 때마다 이렇게 공부했다는 생각보다는 그때 이제 강의하신 분들이나 스피커 분들이 이제 어떤 얘기를 하시면 물론 비슷한 내용들이 많죠. 하지만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저의 미래를 좀 생각해 봤던 것 같아요. 예. 나오나요? 예. 그래서 보통 아메이 사업은 무엇인가? 그리고 아메이 사업은 기회인가? 이런 거를 많이 논의를 하는데, 저는 이런 내용보다는요, 더 중요한 거는 나의 삶에서 아메이 사업은 어떤 의미인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메이가 어떤 회사고 그런 거는 당연히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한테 와닿으려면 나한테 과연 아메이가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아메이 사업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돼야 되는가? 저는 이걸 계속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한테 의미가 있어야죠. 그리고 앞으로 내가 이 일을 하려면 이 사업은 나한테 어떤 의미가 돼야 될지. 제가 이제 좋아하는 책 중에 무지의 즐거움이라는 책이 있는데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재미없습니다. 무지의 즐거움. 저는 이 책에서 한 구절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아메이 비즈니스를 얘기하거나 아메이 사업 설명 하다 보면 사람들의 어떤 많은 평가들이 있어요. 이런저런 저런 얘기를 하고, 저도 이제 부모님이 아메이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는 2000년도에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오래 아메이 얘기를 들었죠. 근데 제가 이 사업을 꾸준히 보고 진행하고 하는 과정에 깨달은 건 뭐냐면, 보시면 상대방이 아메이를 이해해도 좋고 이해하지 못해도 좋아요. 그러면 나의 이해 여부가 대상의 본질과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 그들의 이해와 그 이해 여부가 아메이의 본질 가치를 결정하지 않아요. 하지만 나를 성장시키는 일은 처음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드리겠지만 잘 이해가 못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괜찮아요. AI 뭐지? 아메이 내가 생각했던 건 좀 다른데? 여러분의 이해 여부가 아메이 본질하고 상관없어요. 근데 좋은 미팅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다 너무 알아듣는 것보다 이게 좀 모르겠다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좀 모르는 데를 찾아다녀야 돼요. 너무 만나는 친구들 알면, 오래 만나는 친구들은 그 집 속사정을 다 알거든요. 별로 변화는 없어요. 낯선 사람을 만나야 되고 낯선 환경을 가야 돼요. 그 제가 꾸준히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내 가치가 인정받는 곳에서는 내 가치를 키울 수 없다요. 그래서 저는 늘 어느 정도 내 가치를 좀 인정받는다고 그러면 전 늘 떠났던 것 같아요. 제 기질상. 그러면 거기 가면 완전 새로 적응하거든요. 그럼 굉장히 불편하고 좀 어색하고, 그런데 시간 지나 보면 그 불편함이 성장통이었더라고. 네. 그래서 제 책 나를 바꿀 줄 썼지만, 사실 제가 꾸준히 낯선 선택을 하고 낯선 환경에 가고 낯선 만남도 하고 낯선 경험도 하고, 그래서 이제 낯선 변화를 했었는데, 결국 낯선 선택을 통해서 낯선 변화가 된 거죠. 아시겠지만 이제 저는 대학교를 이제 다니다가 갑자기 이제 중간에 영국으로 갔죠. 영국 가가지고, 신호가 잘 안 맞는데, 영국으로 가서 저랑 전혀 다른 친구를 만나서, 저는 원래 고시 공부를 했다가 이 친구 아버님이 이제 서울법대 이제 종신 교수신데, 이 친구가 저한테 형, 한국에서 변호사 하지 말고 미국 가서 로스쿨 가라. 그래서 저는 로스쿨 준비하려고 돌아왔죠. 제 채공 아시겠지만 또 로스쿨 준비하다가 또 부자 아빠를 또 만나가지고, 부자 아빠가 변호사 하지 말고 네 사업을 해라. 그래서 이제 그럼 공부를 접고, 그러면 내 사업을 하려면 뭘 해야 될까 하다가, 저는 이제 BMW 잠깐 세일즈 있다가 영업사원이 되는 거는 사업을 보는 데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대기업을 그때 들어갔죠. 그때 이제 제가 들어갔던 회사가 이제 LG였고, 가다 보니까 또 여기서는 내가 이렇게 성장하는 데서 내가 원하는 스케일의 삶을 살 수 없겠다. 그래서 그만뒀죠. 그만두고 이제 아메이를 전업으로 하면서, 또 아메이 안에서 또 어떤 여자를 만나가지고, 저는 굉장히 빨리 일찍 결혼했거든요.
4월 1일 날 얘기를 처음 터고 5월 13일이 결혼식이었으니까 43일 결혼했잖아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뭐 많이 사귀면 많이 알 것 같지만 잘 몰라요. 그냥 일단 살아보고 판단하는 게 제일 빠릅니다. 다 시간 낭비예요, 그냥.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제가 결혼하고 났을 때 그때 이제 15% 정도였는데 2007년도에 2009년도에 라스베가스 도전기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도전을 한 거죠. 그래서 신혼여행도 뉴트의 농장으로 갔어요. 내가 볼 땐 진짜 완전 미친 짓인데 그 당시엔 저게 상식적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조금 상식적이라는 거는 다른 사람들이 비상식으로 생각하는 게 상식이 되는 게 좋아요.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 상식적이다. 그럼 나한테 별로 특별한 가치가 없는 거죠. 다른 사람 다 인정받는 거는. 그래서 그때 제가 다이아몬드 도전하는 것도 사실 뜬금없었어요. 1년 얼마 안 남았는데 15%가 무슨 다이아몬드 도전. 근데 유일하게 그거를 믿었는지 아니면 그거를 진짜 그냥 말로 립서비스인지 기밀 할 수 있다고 그랬거든. 그래서 한 거예요. 그래서 2009년 3월 1일자로 다이아몬드에서 다이아몬드가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이렇게 보면 저는요 귀가 굉장히 얇습니다. 귀 얇은 사람이 받는 마지막 축복이 아메이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보세요. 멀쩡히 한국에 공부하고 있는데 같이 고시하고 공부하는 형이 외국 가버려. 외국 갔죠. 외국 가서 그냥 공부하면 되는데 내 친구 얘기 듣고 형 변호사 그만두고 미국 갔잖아요. 미국 가서 공부하면 되는데 부자 아빠가 뭐 사업하라고 해서 또 그만뒀잖아요. 다 그런 거예요 그냥. 다이아몬드 대보러 다 간 거예요 그냥. 누가 어렵냐? 뻗팅긴 사람이 어려운 거죠. 여러분 진짜로 내가 뻗팅기잖아요? 그럼 안 바뀌어요. 그냥 한번 맡겨보는 거죠 그냥. 맡겨보면. 근데 왜 몸을 못 맡기느냐? 혹시나 내가 잘못 방향을 쓸려갈수록 혹시나 남들 보기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가치가 떨어질까 봐. 근데 저는 기본적인 세팅값이 좀 낮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치가 높은지 모르겠지만 전 세팅값이 낮게 시작해요. 그래서 뭐 더 떨어질 것도 없고 여기서 계속 채우면 된다. 그 자세가 딱 좋아요. 왜 40대, 50대, 60대 남자분들이 변화가 어렵냐? 자기에 대한 세팅값이 높아. 아, 내가 어딘데? 내가 뭐 부장인데. 그럼 뭐 중요해요? 기본적으로 인생의 세팅감을 낮게 하면 재밌게 살 수 있어요.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재밌게 사는 게 중요하지 남들이 어떻게 보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메 얼마나 재밌어요. 가끔 짜증나서 그렇지. 방송용은 아니지만 좀 다이렉트하게. 그래서 저는 그 다음에 이렇게 있다가 제가 요새 30대들 만나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40대 중반이니까 이제 30대들 만나면 너무 어리잖아요. 그럼 제가 보니까 제가 30에 다이아몬드, 31살에 수석 다이아몬드 됐어요. 34살에 더블이었어요. 36살에 트리플이었어요. 지금 내가 36살이면 굉장히 어린데 그때 뭘 알았던 그랬던 거예요, 그냥. 근데 그거는 제가 뭐 열심히 했다, 잘했다 그게 아니라 제가 지금 돌아보면은 정말 그 김일동 웨스턴이 만들어진 그 환경도 있었고 여러 가지의 환경의 어떤 산물이었던 거. 저는 굉장히 감사해요. 운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렇게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이 복합되게 됐다. 그래서 그 뒤에 제가 이제 2015년에 트리플 되고 그때 이제 트리플 되고 재밌게 지냈죠. 얼마나 재밌겠어. 36살에 됐으면. 많이 글로벌 다니고 하다가 2020년에 코비드가 탁 터지면서 IWFC도 그랬지만 이때 2년 동안 오프라인 미팅이 없으니까 저는 그때 굉장히 좀 약간 멘붕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봤던 아메의 가치는 여러 가지 개념적인 것들, 예를 들면 뭐 보상이라든지 여행이라 이런 것도 있지만 제가 진짜 밸류 느꼈던 거는 오프라인에서 느꼈던 사람들 간의 교류하는 에너지였어요. 이게 에너지가 딱 끊겨버리니까 온라인에서는 그 느낌이 잘 안 나더라고. 그래서 이제 뭔가 굉장히 좀 뒤처지고 있다는 느낌? 뭔가 그때는 코로나가 그때는 진짜 심각했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심각했냐면 지금 생각하면 진짜 이상한 일인데 스타벅스 한 명 나오면 매장을 닫았어요. 그 말이 돼요. 그런 시기였어요. 막 다 추적해가지고 막 하여튼 그런 무서운 시기였는데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큰 시대의 변화나 어떤 환경적인 요소나 이런 것들은 사람의 가치관을 바꿉니다. 예,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많이 달라졌고요. 그래서 제가 이 코로나19 터진 다음에 2022년에 제 아들이 그때 이제 중학생이었는데 아빠 저 미국에서만 공부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아들 유학하려고 이제 학교를 알아보다가 미국 학교들이 얼마나 좋아요. 그럼 난 욕심이 많거든. 야 나도 가고 싶다. 내 와이프한테 얘기했어요. 야 아들 학교 보니까 나도 옛날에 영국에 있었고 미국 유학 가려고 그랬는데 바뀌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왔는데 가고 싶다. 와 진짜 거기서 진짜 멋있어요. 그럼 자기도 가. 딱 그러더라고.
아, 진짜 센 여자예요. 센 여성분이 여기 방송 들을 것 같은데, 진심, 그럴 분이 어딨어요? 애 셋이 있는데, 같이 사업을 하다가 떠나려면 떠나라. 자기는 그게 맞다. 그럼 내가 뭐예요? 고민하겠어요? 땡큐. 그렇게 바로 알아봤지. 알아봐서 제가 갔던 곳이 특이한 게 또 여러분 그랜드 래피즈입니다. 여러분 그랜드 래피즈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일반 사람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랜드 래피즈가 어디야? 미국에서 하지만 그 미시간주가 미국 중서부에 있는데 미시간에서 가장 큰 도시는 디트로이트예요. 포드하고 크라이슬러 그 자동차 있는 두 번째라 큰 도시가 그랜드 래피즈예요. 여러분 뭐 구글 같은 찾아보면 나오시겠지만 그랜드 래피즈는 미국에서 자녀들 키우기 가장 좋은 도시 1등이에요. 굉장히 안전하고 여기 이제 큰 기업이 두 개 있거든요. 아메이하고 마이어라는 큰 두 기업이 있어서 인프라가 굉장히 잘 돼 있고 큰 대기업이 있다는 거는 거기 고용된 분들이 많고 그 중서부에는 안정적으로 물류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 여유가 있어요. 안정적이고 그리고 리치 회장님과 제이 베넨딩 회장님이 얼마나 이 그랜드 래피드 투자를 많이 했는지 이 중소도시에 없을 만한 여러 가지 디보스 플레이스라는 베넨들 에리아라는 헬런 디보스 하스피털 너무 많거든요. 살기 너무 좋은 거지. 안전하고 집값도 안정돼 있고. 그래서 살기 좋은 도시고 이 그랜드 래피드 공항이 있거든요. 뭐 미국 LAX, LA 공항이나 JFK 뉴욕 공항이나 몇 군데 메이저 공항 빼고 미국에서 가장 깨끗하고 좋은 공항이 또 이 공항이에요. 좋은 곳입니다. 내가 속으로 옛날에 덕디보 사장님하고 스티븐 회장님이 굉장히 부자신데 이런 촌에 산다는 그랜드 래피드 아니 왜 좋은 데 많은데 샌프란시스코도 좋고 뉴욕도 좋고 뭐 좋잖아요. 왜 여기 사시지? 여기가 좋은 거야. 여기가 좋은 동네예요. 여기가 좋은 동네. 뭐 나중에 있으면 캘리포니아 서부나 동부는 전형적인 미국이라보다는 약간 믹스된 중국 분들도 많고 인도 분들 많고 약간 그러지만 여기는 진짜 토종 미국 분들이 굉장히 살기 좋은 동네예요. 저도 가서 알았어요. 가서 이제 제가 학교를 다녔는데 20대들 같이 공부하기 시작했지. 얼굴 보면 그렇게 차이가 안 나죠. 이 여자애가 되게 젊거든요. 이 엄마가 저하고 2살 차이밖에 안 나요. 엄마가. 내가 얘기하니까 거의 뭐 삼촌뻘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웃지만 40대 중반에 영어를 많이 쓰는 학과예요. 제가 미디어 아트 커뮤니케이션이거든요. 그래서 언론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제가 고등학교 때 수능 봤기 때문에 영어 문법은 알았지. 근데 이걸 오래 안 썼잖아요. 그러니까 막 썰렁 그러는데 갈 때부터 멘붕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학은 환상이에요. 가면 개고생이에요. 어떤 분이 그래요. 나도 김민기 대처럼 유학 가고 싶어. 가봐. 가는 날부터 눈물이 난다니까. 이렇게 여기 와가지고 과제를 내주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전 챗GPT 하면서 죽었어요. 여러분 근데 미국 그 대학원 같은 데도 챗GPT 다 스크린 다 합니다. 딱 하면 우리는 얘가 챗GPT 썼는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내 컴퓨터는 컴퓨터를 알아봐요. 챗GPT를 썼는지 아닌지 싹 돌리면 나와요. 내가 보고서 썼지. 아주 나이스하게 챗GPT로 쫙 돌아들면 교수가 날 부르더라고. 챗GPT가 92%를 썼다는 거예요. 민망했지만 어떡해요? 할 수 없지. 근데 내가 사정 얘기했지. 내가 애들이랑 여기 와가지고 힘들게 공부하고 있는데 그 교수 나보다 2살 어렸거든요. 얘기하니까 결석하지 말라고 그러더라. 사람이요 다 적응하게 돼 있어요. 하고 또 얘네들은 또 밥 사주고 그 저녁에 제가 이제 맥주 사주고 하려니까 다 알려주고 하더라고. 다 여러분 사는 방법이 다 있습니다. 가면 다 적응이 돼요. 공부하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재밌고 제가 이제 공부했던 건물이 디보스 커뮤니티 센터예요. 이 학교나 학과는 굉장히 저한테 낯설었지만 이 건물 이름은 제가 제일 익숙했어요. 걔네들은 몰라요. 제가 이제 연대 나왔는데 연대 이제 경영학과 그러면 김우중 기념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잘 모르죠. 그냥 그 이름이니까. 그 친구들도 그냥 이름인 거예요. 디보스라는 이름이지 어떤 건지 몰라요. 저는 들어갈 때마다 이 건물이 들어갈 때마다 얼마나 뿌듯해요. 우리 할아버지 집 들어가는 느낌이야. 가장 뭐 수업은 적응 안 되지만 건물만큼은 뿌듯한 거지. 그냥 익숙한 거지.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아까 아메이 본사 건물 보였지만 저는 본사랑 굉장히 가깝게 살았거든요. 그 에이다에서. 그래서 여기 보면 본사 옆이라서 저는 자주 갔어요. 그래서 가서 연구실도 보고 그다음에 특허 같은 것도 보고 공장도 보고 이게 XS 공장이거든요. 보고 가면 여기 이제 Our mission, perfect orders every time. 공장에서 저 티셔츠 다 입거든요. 직원분들이. 매 순간 every time perfect order. 주문 들어오면 배송까지 완벽하게 한다.
저는 사실 우리가 플랜을 보고 제품을 우리가 쓰지만 제품 만들어준 공장을 가본 분은 없잖아요. 공장 보면 정말 좋아요. 정말 그런 시스템이나 어떤 그 직원들이 일하는 어떤 환경이 굉장히 좋거든요. 갔었고 또 사무실 올라가면은 그 아메이 3세도 있습니다. 이 에런 밴 엔델이라고 제이 밴델 손자예요. 이 친구도 지금 일하고 있었고 어린 친구죠. 예. 그리고 본사분들 많이 만나고. 그래서 사실 저는 유학생을 했지만 굉장히 아메이와 밀접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있었지만 아메이는 제가 더 가까이 있었어요. 본사가 바로 2km인데 뭐 산책하면 거긴데 그 기운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본사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모든 스포츠 컴플렉스 제가 운동했던 데가 YMCA인데 거기 있었던 대부분 운동 큰 시설 보면 다 엔델 아니면 디보스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집안이 이 자녀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 집안분들이 여러 가지 비즈니스에서 다 기부를 했기 때문에 도서관 가도 무슨 엔델이고 뭘 가도 디보스 가기 때문에 뭐 천지가 디보스 엔델이었어요. 그런 도시에 있었죠. 진짜. 뭐 사담은 제가 이제 미국 이제 골프를 많이 치니까 미국은 이렇게 4명 부킹 시스템에 가면 이제 매치를 해주거든요. 어떤 분이 있는데 어떤 이분이 이제 얘기하다가 자기 파일럿이라는 거예요. 파일럿. 아, 그래. 파일럿이냐. 내가 아는 그 회사도 아메이라는 회사도 프라이빗이 많아서 파일럿 있는데 자기가 딱 그러는 거. 아메이 회사 일한 게 내 꿈이래요. 자기가 원래 델타 항공 있었는데 지금 마이어에서 파일럿 하고 있대요. 근데 아메이의 그 프라이빗 파일럿이 제일 좋대. 근무 여건 좋고 페이 좋고. 그냥 간접경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진짜. 여러분 플래너 듣잖아요. 나는 거기 가서 진짜 그 동네 얘기를 들으니까 야, 이 기업이 진짜 특별하다. 너무너무 특별하다. 좋은 회사구나. 많이 느꼈죠. 그래서 제가 석사 마지막 최종 논문 프로젝트를 아메이로 했습니다. 이게 잘 안 되는데. 어휴. 예, 아메이로 했어요. 그래서 그 아메이 리더 중에 뭐 이 아메이가 있는 대학을 간 사람도 없지만 석사 졸업 논문을 아메이로 쓴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내가 봐도 약간 또라이인데 좀 깊어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졸업을 했고요. 여기 보면 켈빈 대학인데 82년에 리처드 디보스, 76년에 제이 베넨데 이게 뭐냐면 디스팅귀시드 알럼나인데 저는 그래서 리치 회장님하고 제이 베넨하고 동문이 됐습니다. 대학교 동문 됐어요. 아니 뭐 제가 딴 동문 돼서 뭐 합니까? 관계 있는 여기 동문 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아무튼 그랬고요. 저는 또 혼자 간 게 아니라 아들 첫 번째랑 같이 갔다가 두 번째, 둘째 들어오고 셋째 막내 들어와가지고 제가 애들 셋 데리고 같이 육아하면서 학교 다녔잖아요. 보통 남자들 저한테 빡센 거 얘기 못 합니다. 애 셋 데리고 말 한 통하는 데서 석사가면 쉽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굉장히 힘들 것 같지만 저는 굉장히 행복했고요. 굉장히 행복했어요. 얘들이 없었으면 전 유학생을 끝나지 못했을 거예요. 밥은 아들이 했고요. 빨래는 딸이 했고 잔심부름 막내가 있기 때문에 저는 뭘 했냐? 오거나이저만 했지. 아메이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가면 우리 시스템을 오거나이즈하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지 처음에는 우리가 많이 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 지나면 그걸 배우는 거예요. 내가 그냥 열심히 뛰다가 흐지부지 되면 고생한 일이지만 그래서 리더십이 발휘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말로 버텼어요. 이게. 아무튼 그래서 이제 중간에 보면 애들이 아프기도 하고 엄마 보고 싶다 울기도 하고 딸들도 울고 막 그러죠. 반찬 이런 거 하나예요. 우린 반찬 2개 이상 먹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1일 1반찬 그리고 우리 즉석 그때 먹었죠. 근데 우리 너무 재밌었거든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으면서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행복의 happiness seed. 행복의 그 seed, 씨앗은 뭔지 아십니까? 결핍이에요. 결핍 없이 행복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풍요하고 안정을 찾아. 그 행복 없어요. 거긴 불만만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잘해주면 불만이에요.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방송 사고 됐지만 제 지론이에요. 애들은 좀 배고프게 다니는 거예요. 애들은 결핍이 필요해요. 그래야지 해석 능력이 생겨요. 애들은 너무 자기가 받잖아요. 좋은 걸 자기가 의미부를 못해요. 결국 행복은 의미부여지. 그래요. 이렇게 먹다가 이렇게 매일 일씩 먹다가 한 번 피자 사주면 걔네 너무 해피한 거예요. 맨날 배달 주문해봐. 좋은 것도 몰라요. 먹고 막 우린 남길 게 어딨어 그냥. 9.9불짜리 코스트코 피자 엄청 나가거든요. 확 먹는 거지.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사실 저는 아메이에서 여러 가지 했어요. 뭐 아메이 50주년 때 꽃발에 갔다가 60주년 때 스피치도 했고요. 그 다음에 춤도 많이 췄고 그 다음에 유튜브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스피커도 했었고 그 다음에 작가도 했잖아요. 그리고 김일중 스폰서님 따라서 철인도 했고 그 다음에 유학도 갔고 제일 빡센 과정이 이거예요. 아빠 되는 거였어요.
이게 father예요. 제가 왜 father를 따로 넣냐? 여러분 40대 한국에서 큰 남자들이 진짜 father라는 인식을 가지고 그 롤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아빠라는 이름으로 불리지 아빠 역할을 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거예요. 제가 이 타이틀 8개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father예요. 와, 이런 게 있었네. 아빠라는 위치가 있었네. 애들이 돌아오면 아빠 하고 그 안기는 거 있잖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밤에 잘 때 맨날 그 끝말잇기 하고 자거든요. 그럼 너무 재밌죠. 제잘제잘 거리는 거예요. 여자애들은 제잘제잘 돼요. 저는 사실 저는 진짜로 말씀 죄송하지만 저는 둘째 기저귀를 한 번도 갈아준 적이 없어요. 그때 이제 집에 계신 분이 계셔가지고 살림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애를 본 적도 없고 가끔 이제 원수미다고 할 때 뭐 잠깐 이모님 없거나 그러면 1시간 보는 것도 너무 힘들었었어요. 너무 힘들었어. 나는 내가 아빠에게를 부정했다. 내가 첫 번째 애 낳았을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내가 아직 젊은데 왜 아빠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막내가 오려고 그럴 때 나 싫다. 나는 독박 육아 같은 거 하기 싫다. 애 어리니까. 근데 왔을 때 너무 좋았어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애들이랑 미국에 있으면서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많은 진짜 이 시간이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앞으로 이제 인생을 살면서 한 점을 딱 찍는다면 물론 제가 아메이로 많은 경험을 하고 외국에 가서 PC도 하고 정말 많은 책을 쓰고 많은 애정을 받고 하는 여러 가지 경험했잖아요. 저는 이 순간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정말 와 이거는 너무 감사한데 신기하죠. 아빠라는 건 가만히 있어도 아빠잖아요. 아니더라고. 가만히 있어도 아빠 되는 건 아니더라고. 좋은 아빠 되는 건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 그걸 여기서 배운 거예요. 사실 이 방송 처음 보는 사람은 저는 웃긴다 무슨 아빠가 뭐시면 난 지금도 아빠인데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 미팅 안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좋은 부모가 되는 게 어떤 것일까? 저는 그런 개념이 없었거든요. 가서 했는데 그래서 애들이 거기 미국 가면 엄마가 없으니까 나한테 엄청 안겼단 말이에요. 미국에 있을 때만이었어요. 지금 방에 들어가면 가! 혼나 그럽니다. 이제 애들 사춘기도 오고 그러니까 둘째는. 하지만 이제 아직까지 막내는 그런 애틋함이 있는 거죠.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유학을 가면 좋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제가 이제 미국에서 경험한 거는 아빠가 된 거였는데 그게 굉장히 특별했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석사를 마치고 어딜 다시 갔냐면 제가 이제 그냥 들어오기 좀 아쉽더라고. 그리고 미국 중부는 약간 올드한 컨셉이 있거든요. 미국 중부는. 그래서 가장 핫한 곳이 아니에요. 미국에서. 샌프란시스코. 왜냐하면 거기가 이제 실리콘밸리도 있고 하니까 제가 이제 우리 교수님한테 얘기하니까 그러면 스탠포드 가봐라. 거기 이제 들을 수 있는 수업이 있으니까 내가 추천해 줄까. 그래서 내가 거기서 와서 미시간에서 올라간 거죠. 팔로알토로. 그래서 이제 스탠포드 갔는데 여러분 스탠포드 아시겠지만 스탠포드는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모든 서비스를 만든 창업한 사람이 나온 학교입니다. 여러분 유튜브 보시죠. 구글 거니까. 세르게 베린, 레리 페이지 만들었고요. 테슬라, 앨런 머스크, 엔비디아, 젠슨 왕, 리드 헤이스팅스. 이 사람이 넷플릭스 만든 사람이에요. 다 스탠포드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냥 가고 싶었는데 기회가 됐어요. 그렇게. 여러분 진짜로 두드리면 돼요.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이제 이 학생이 돼가지고 수업을 들었는데 제가 이제 스타트업 수업을 들었고요. 스타트업은 이제 창업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그럼 이제 게스트가 누가 오냐? 여러분 테슬라 아시는데 테슬라는 앨런 머스크가 창업한 것이 아니라 앨런 머스크는 초기 투자자였고요. 이분 마틴 에버하더가 마크 타페인이라는 사람이 전기장치를 처음 만들어서 테슬라를 만들었어요. 거기에 처음 투자한 사람이 앨런 머스크고 그 다음에 이제 앨런 머스크가 자기 회사가 된 거지.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 와서 강의하는 거예요. 창업자도 와가지고 강의하는 건데 제가 이제 기업가 창업자 수업 들으면서 이제 그때 수업 들으면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그거는 뭐냐면 엔터프라이즈에 대한 정의. 기업가 정신이 뭐냐? Entrepreneurship is the pursuit of opportunity beyond the resources currently controlled. 이게 무슨 얘기냐? The pursuit of happiness는 들었죠. 행복을 찾아서처럼. 이게 뭐냐? 기업가 정신이란 현재 자신이 통제하고 있는 자원을 넘어 기회를 추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봤을 때 나는 못할 것 같아. 그래서 해야 되는 게 창업가 정신이에요. 내가 너무 할 것 같으면 그거는 자영업이에요, 여러분. 내가 여지가 된 만큼 내 자본만큼 하는 게 김밥집을 차리든 내가 카페를 차리든 내 여지, 내 컨트롤된 리소스를 하는 게 자영업이고요. 창업이라는 거는 기업가 정신은 뭐냐면 이거 못할 것 같다. 하지만 내가 저지르면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그게 이제 엔터프렌십이라는 거지.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큰 가치는 공무원도 아니고 전문직도 아니고 이런 기업가들한테 완전 못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 전에 앨런 머스크 도지 정부도 갔다 왔잖아요. 야, 기업가가 한번 싹 정리해야겠다. 미국 부채가 많으니.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건국 때부터 이노베이션 코드가 있는 나라였어요. 뭔가 혁신을 일으키고. 근데 그 혁신이 자원이 다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일단 가보자. 일단 가보면 그다음부터 만들어진다. 그런 거죠.
아메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이 다 판단되고, 내가 이런 시간도 있고, 내가 배우고자 하고도 있고, 그러네? 저는 그러면 안 나올 것 같아. 그럼 기다리다 다 끝나요. 아메뿐 아니라 모든 일이 그래요. 그냥 뭔가 마음이 좀 와닿는다. 근데 이거 부담스러운데 이거 할 수 있을까 내가? 시간도 없을 것 같은데. 애도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떡하지? 이럴 때 가는 게 그 사업이에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사업이 어렵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막상 하잖아요. 그럼 제가 미국에서 40대 중반에 영어하고 유학하면서 애 새 키우는 걸 상상해 하겠습니까? 근데 일단 권수민도 가라고 그러고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 못 올 거니까 잡았지 그냥. 이때 못 간. 그럼 가면 다 되는 거예요 이렇게. 좀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 돼요. 그 다음에 제가 들었던 게 뭐냐면 이게 이제 AI 그 MBA 과정인데 그 기업 중진들이 듣는 거예요. 어떻게 AI를 기업에 할까? 제가 이제 그때 이제 AI에 대한 공부를 좀 많이 하게 됐고, 이게 잘 안 넘어가네. AI 시대 포인트가 잘 안 넘어가는데 괜찮습니다. 네. 됐죠? 네. 잠깐만요. 거꾸로 되나요? 다시. 됐어요. 제가 천천히 해볼게요. 예. 됐을 것 같아요. 예. 됐고.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수업 듣는 중에서요. 제가 이제 스탠포드 교수님을 알게 돼가지고 그분이 창업한 실리콘밸리 이제 유로 사이언스 회사 있거든요. 거기서 제가 이제 지금은 같이 임원으로 일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잘 뭐 하는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취업했다고 저는 프로젝트를 원래 같이 했고요. 이게 또 신기한 게 뭐냐면 여러분 제가 뉴로 뭐 아는 게 있습니까? 직장 생활 1년밖에 안 했는데 2005년 들어갔다 2006년 퇴사했는데 그러다 유학 간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 젊은 분 계시냐면 아메이는 그냥 보상을 얻는 일이 아니에요. 능력이 엄청 커지는 일이에요. 저랑 얘기를 해보는데 이분이 딱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만났던 사람과 좀 다르대. 다르지. 아메이 이렇게 한 십몇 년 온 사람 못 봤잖아요. 다르대. 묘하다는 거예요. 묘하다. 뭘 아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모르는 것도 없는 것 같대. 중요한 컨셉이에요. 맞지? 내가 전공 안 해서 아는 게 없지. 하지만 모르지는 않지.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인데. 그렇잖아요.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CS로 있는데 전략이 있는데 저도 신기해요. 어떻게 직장생활 안 했는데 여기 가 있는가.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과 미국 왔다 갔다 하는데 배우는 것들이 많죠. 그리고 분야가 이제 헬스케어니까 좀 더 말씀드리지만 AI 쪽이고 헬스케어고 하니까 저는 이제 의료계, 메디컬 쪽하고 같이 보거든요. 보다 보면 진짜 아메가 대단하구나 하는 걸 입체적으로 굉장히 느끼고 있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 여기 있는 거 신기하고 제가 한 가지 그 임원들이 이제 면접 들어가거든요. 그럴 때 제가 이제 위크 포인트가 뭐냐, 아메를 했는 사람이 뭘 것 같아요. 일할 때 딴 거 부족한 거 없거든요. 근데 뭐가 제일 저한테 회사 생활 때 위크 포인트냐? 면접 볼 때 제가 몇 번 혼난 적이 있어요. 대표하고 면접 보는데 날 딱 부르다 면접 딱 보는데 원래 면접 들어가면 저희는 이제 엔지니어를 많이 뽑거든요. 보통 박사들 많이 봅니다. 박사들 많이 보면 이제 다 이게 뭐 미국에서 먼저 보는 사람도 있고 보는데 중간에 저를 불러요. 부르더니만 면접 그렇게 보면 어떡하냐고 그러더라고. 근데 어떻게 봤는데요? 왜 인터뷰를 도와주냐고 그러더라고. 너무 나는 나이브하대. 너무 긍정적이래. 우리는 다 좋은 것만 보잖아. 근데 면접은 어떤 거잖아요. 무조건 떨어뜨리는 거예요. 압박 면접 막 들어가서 나는 그게 힘든 거야. 와, 드라이브 엄청 걸거든요, 여러분. 이런 스타트업 같은 면접 보면요. 와, 진짜 이 사람 완전 화날 정도로 막 드라이브 막 걸어요. 나는 불편할 정도로. 근데 그래야 된대. 그래야 진짜가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이 개떡 같아도 엄청 긍정적으로 보잖아. 이게 안 맞는 거야. 정서가. 여러분, 아메 환경이 좋은 거예요. 밖에는요, 우리를 배제시키려고 노력하는 곳이고, 여기는 인하기 위한 곳이에요.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 이게 이제 조금, 하이 컨셉의 팩트이자 밸류인데, 실제로 그래요. 남자들이나 여자들이나 여성분이나 40대, 50대 가다 보면요, 다 배제당합니다. 이력서 넣어보세요. 팔자도 요새는 보질 않아요. 이력서 들어오면 팔자 어디 있어? 저는 이제 79거든요. 7자는 뭐 화석이죠. 들어갈 수가 없지. 팔자 보지 않아요. 휴년 때까지. 아무리 능력이 있다라도 보지가 않아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뭘 일을 하기가. 그냥. 그리고 뭐 그런 과정들. 그래서 저는 그 있으면서 굉장히 좀 많이 배우는 것 같고,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언제까지 하는 거야? I don't know. 배울 게 다 되면 이제 제가 나오겠죠. 저는 그 선택권이 있으니까. 그게 좋아요, 여러분. 권리더는 제가 얼마 받는지도 몰라요. 그거 제가 다 써요. 뭐 얼마 받는 얘기도 안 해요. 진심입니다. 네, 좋죠. 그렇죠. 공부하러 다니는 거예요. 재밌는 건 제가 하면 이제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대표밖에는. 나 인터뷰 봤던. 나머지 아무도 몰라요. 재밌어요. 그러면 빵 프로로 사는 즐거움이 얼마나 여러분 재밌는지 아십니까? 이게 좀 의아한 건데 진짜로. 근데 가끔 한번 회식하는데 어떤 친구가 대구에 있는 직원이에요. 얘기를 하는데 이사님은 말씀 너무 잘하세요. 나 옛날에 와이프 따라서 그 네트워크 설명하는데 그 사람처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딱 그래요. 너무 비전제시적이고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얘기를 하지. 제가 이제 영어 이름 쓰기 때문에 제 이름 모릅니다. 영어 이름 쓰거든요. 철저하게. 저는 그러니까 이중생활하고 첩자 같은 거죠, 그냥 약간. 첩자 같은 거 그냥 거기 딱 보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하구나,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하는구나, FDA 이렇게 승인 받는구나, 식약처 이렇게 받는구나, 신호기술 이렇게 받는구나, 의학 이렇게 받는구나, 의료 이렇게 받는구나 보는 거죠. 다 의료 디바이스 어떻게 하는지, 제약은 어떻게 하는지, 의사도 어떻게 하는지, 신경과 신경외과, 정신외과 어떻게 보는지 그런 다 보는 거죠, 그냥. 그래서 지금 뭐 재밌어요. 공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좀 이따 설명드리지만 마이랩이 얼마나 잘 보고 있어요. 얼마나 대단한지. 그 리포트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닌데 굉장한 거예요. 굉장한 거. 약간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젊음은 젊은이에게 주기 너무 아깝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런 거죠. 아메이 모든 솔루션은 우리 같은 보통 사람 주기에는 아까울 수도 있어요. 너무 좋은 걸 만들어놨기 때문에. 근데 그 가치를 발견하기 쉽진 않죠. 그게 아메이의 대단한 점이에요. 그거를 이해하든 못하든 그냥 주는 거예요. 얼마나 자선적인 거예요. 암만 이해해도 안 주는데 밖에서는 내가 뭐 다 이해해요. 안 줘요. 여기는 이해 못해도 주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뭐 이해 못하는 걸 답답해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해 못해도 받으신 거예요. 그냥 받으신 거예요. 구원 받으신 거예요. 그냥. 죄송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홀리해져가지고 구원 받으신 거예요. 그냥 내가 이해를 못하더라도 이 자리에 와 계시고 플래니까 그러면 받으신 거예요. 그냥 여기 있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닫게 돼요. 내가 그때 받았던 게 맞구나. 저도 시간 지나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빨리 가야 되겠어요. 10년 했는데. 이번에 쏟아질 텐데, 그냥 AI가 왜 그냥 기술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인지를 우리가 알면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죠. 옛날에 우리 인류에서 가장 오래된 시대는 수렵 채집 시대예요. 수렵 채집은 어떤 거죠? 사냥을 하거나 아니면 뭐 나무 같은 데 과일 들은 이거 줍는 시대였어요. 많은 여성분들 빈손 오신 분 없을 거예요. 다 백 하나 다 있죠. 이 시대가 길어서 그래요. 여성들은 백을 늘 갖고 다녔거든. 가방에 늘 이게 몇십만 년 동안 늘 갖고 다녔어요. 그래야지 떨어진 과일 주웠기 때문에 이거 없으면 너무 허전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유전적으로 각인된 거야. 그래서 남자분들이 여자분들 백 갖고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유전이야. 이거 어떡할 수가 없어. 수십만 년 뭐 들고 다녔어. 밤 떨어진 거 없나 감 떨어진 거 있기 때문에 뭐가 없으면 허전해 손이. 맞는 거예요. 빈말 아니에요. 진짜예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남자분 싫어하거든요. 근데 맞아요. 아무튼 섭체 시대는 뭐냐?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었어요. 자연을. 동물을 언제 올지 그 다음에 언제 떨어질지 컨트롤할 수 없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농경시대 되면서 그때부터 컨트롤을 한 거예요. 자연을 다루기 시작한 거예요. 다루기 시작하면 뭐가 된다? 잉여가 생기잖아요. 옛날에는 먹고 늘 굶었어요. 간헐적 당시 그때는 생활이었다고. 지금은 간헐적 시켜야지. 그때는 그냥 본투비 간헐이야. 의지를 할 필요가 없어. 오늘 고기 먹었잖아요. 언제 먹을지 몰라. 언제 먹을지 몰라요. 근데 농경시대 되면서 예측이 가능하니까 잉여가 낳게 되고 잉여가 나면 사람은 배가 부르잖아요. 그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살아가는데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야지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돈을 좀 벌어야 되냐? 왜 여유가 있었냐? 아니 돈 없어도 행복하지? 아니에요 여러분. 행복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만족할 수 있겠지만 다른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사람은 약간의 잉여와 여분이 있을 때 조금 기존 생활을 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때 가치를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 생계 쫓기잖아요. 그런 게 없습니다. 생계 쫓기는 전쟁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노후가 어렵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젊을 때는 그건 잘 모르지만 실제로 그분들은 전쟁 상황에 들어간 거예요. 준비가 안 됐다고 그러면 불안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산업시대가 됐고 그럼 농경시대, 산업시대 뭐가 달라졌을까? 농경시대는 봄, 여름, 가을까 일하고 겨울은 다 놀았어요. 근데 산업시대는 1년 360일이에요. 그 시대가 넘어온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정보화 시대 여러분이 다 겪었던 여러분 삐삐 써본 집은 계세요? 손 들지 마세요. 여러분 여기 대부분 삐삐 써본 것 같은데 제가 수능 끝나고 받은 선물이 삐삐예요. 여러분은 정보화 시대에 다 겪은 거예요. 사실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이 시간, 이 모멘텀 지금 2025년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인류 역사 딱 보잖아요. 굉장히 특별한 시대 한 거예요. 삐삐 여러분 처음 나왔죠. 이메일 언제 쓰는지 아십니까? 제가 97년도에 소개팅 나갔는데 그 여자분이 나한테 이메일 주소 물어봤어. 나 집 주소 알려줬다고. 97년도에 이메일을 안 썼어요. 97년도에 다음 한 메일이 처음 썼었고 96년부터 서비스 돼서 97년도, 98년도에 메일 쓴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메일은 네이버가 아니에요. 한 메일이에요 거의.
그쵸? 다 오래되신 분이 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메일도 우리가 처음 썼었고, 여러분. 우리 때 다 나온 거예요. 그때 이제 삐삐 확인하면 공중전화 줄 서야 되니까 그 불펜에서 시티폰이 나왔고요. 김국진 아시죠? 공중전화기에서 500m 벗어나면 통신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PCS 나왔고, 그 다음에 핸드폰 나왔고, 우리 때 다 나왔어요. 유튜브, 구글 뭐 다 나왔어요. 뭐 애플, 아이폰 다 나왔어요. 그게 정보화 시대예요. 뭐냐? 정보 아날로그 것들이 디지털로 저장되고 연결되는 시대. 그게 이제 기반이 돼서 우리가 유튜브를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구글 검색 얼마나 많이 했어요? 데이터가 쌓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데이터를 가공해서 맞춤하는 이제는 AI 시대가 열린 거예요, 이게. 시간이 길죠. 10만 년이고 이게 8,000년이고 30시대 200년, 정보화 시대 50년, AI 시대 이제 5년이에요. 단순히 원어브 기술, 모바일인데 챗GPT 다른 검색 사이트인가 아니라 시대의 변화인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저는 세 가지 능력이 중요한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뭐냐면 AI 리터러시예요. 리터러시가 뭐냐면 해독력이에요. 문맹의 글을 읽지 못하는 게 illiteracy인데 리터러시는 글을 읽어주지 않은 건데 AI를 읽을 수 있는 건데 이게 뭐냐? AI를 도구 아닌 동료로 하라는 얘기. 이거 뭔 얘기야? 이런 검색은 하실 거예요. 아시죠? 챗GPT 막 물어본다고. 혹시 여기서 하루에 챗GPT 한 번도 안 쓰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하루에 안 쓰는 게 아니라 저는 늘 숨쉬듯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도구가 아니라 동료 뭐예요? 얘가 틀릴 때도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추가적으로 주기도 해요. 아, 얘야 이건 아니야. 내가 알려줘. 그럼 얘를 수정시키면서 한단 말이에요. 그냥 받아들이고 그래 그게 아니라 얘가 잘 모르는 건 내가 달겨가면서 추가를 해주면서 동료처럼 이렇게 짓는다는 거죠. 두 번째, 상해 문제 정의 능력인데 AI는 문제를 해결할 뿐 문제를 주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공부 열심히 했죠. 저 내신 1등급이었어요. 재수없어. 하지만 진짜였어요. 근데 그때는 뭐가 내신 1등급이냐? 문제 안 틀리면 1등급이에요. 나는 문제를 낸 사람이 아니라 문제 낸 걸 잘 맞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수학 문제 보면 주제 의도가 약간 보였다니까 그냥. 근데 지금은 이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문제는 얘가 제일 잘 풀어요. 챗GPT가 제일 잘 풀어요 문제를. 내가 문제를 정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 사업을 할 때도 나는 요 문제를 해결해서 나 한번 해볼래. 나 우리 가정에 요거 문제 해보려고 해볼래. 그러면 달라져요. 그러면 시대에서 쓸 수 있는 도구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리고 자기 혁신형인데 나에 대한 새로운 개념적인과 쇄신 능력. 요걸 누가 이제 예를 들어주면 아까 강서 AP 지점장님 권영환 지점장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자기는 창업 기획자입니다. 엑셀러레이터라고 정의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동의하시면 모르겠지만 정의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게 그런 거예요. 그냥 나를 원오브 AB로 정의하지 말고 과연 나한테 아메이는 뭔가 나는 아메이를 뭘로 하고 싶은가를 정의해서 하면 그냥 여러분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키우기 위한 여러 가지 능력하면 재밌게 되는 거죠. 할 게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미팅을 하나 들었잖아요. 이걸 가지고 복귀하잖아요. 3, 4시간 공부거리가 나와요. 옛날에는 한 50분 사업 설명 듣거나 그러면 공부할 게 별로 없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저 50분 내요. 한번 다 훑어봐야지. 예를 들어 제가 이볼루션 소사이티 시대 변화 얘기했죠. 저거 한번 공부해봐야지. 그럼 쫙 풀잖아요. 그것만 해도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어야 돼요. 아멘은 그런 호기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여기 한 걸로 좀 말잘 이게 아니라 어떤 문구 있으면 그걸 한번 파와요. 그러면 막 살아나요. 막 살아나. 그래서 지금은 옛날에는 뭐 좋은 대학 나왔거나 그런 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정보량 비슷했어요. 더 학습하지 않으니까. 지금 완전 달라요, 여러분. 수업 시간에 공부하는 애들 중에 AI 잘 쓰는 애들은 고수가 얘기하는 연령이 한 50 정도 되잖아요. 500 정도 공부해버려요. 계속 공부해가지고. 대단한 시대예요, 지금 시대. 시간적으로 지금 여러분 계속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요, 많이. 그래서 호기심 많이 가져야 되고 뭐라도 물어보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AI 시대를 만들어낸 세 가지 인프라. 뭐냐면 전력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하고 그 다음에 칩입니다. 왜냐 전기 많이 쓰거든요. 여러분 우리 몸에서 칼로리를 어느 기관이 제일 많이 쓰는지 아십니까? 뇌예요. 뇌는 1.4에서 1.8kg. 사람 몸의 2%밖에 무게가 차이지 않지만 사람 에너지의 25%를 써요. 4분의 1을. AI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챗GPT에 물어보는 순간 냉장고나 뭐 정수 돌릴 만한 전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지금 재생에너지나 이런 게 굉장히 쓴 거고 AI 한다는 거는 뭐냐면 데이터 센터 짓지만 전력 시설이 있어야 돼요. 태양광으로. 그 다음에 데이터. 여러분 지금 시가총액 1위 회사가 어딜까요? 시가총액 1위. 시가총액 1위. 마이크로소프트예요. 여러분 마이크로소프트 뭘로 쓰였어요? 윈도우로 쓰였죠. 윈도우 쓰다가 마이크로소프트 MS 오피스라고 파워포인트 뭐 많이 써보셨죠? 그러다가 매출 쭉 떨어지다가 다시 훅 올랐어요. 5년 전에. 왜? 얘가 기업용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하거든. 여러분 AI는요 데이터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USB 같은 이런 걸로 안 돼요. USB 담아줄래? 이런 거 안 돼요. 무조건 클라우드 올려야 돼요.
그래서 아마존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다 클라우드라는 개념으로 올려서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뭘 느끼냐면 여러분 아메이에서 취급하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 PB 올리는 거 내가 올리면 에러스 자꾸 움직이잖아. PB 올리는 거 마감 때나 프로모션에 정보量엄청 많단 말이에요. 보통 기업이 아니에요. 그 데이터를 처리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아메이는 제품도 좋지만 이런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데이터 매니저가 굉장한 회사예요. 이게 카피가 안 됩니다. 우리가 수익 구조할 때 뭐 할래가 두래가 우리 상관이 없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펼치잖아요. 마음대로 펼쳐놓고 이걸 계산해 주는 아메이가. 딴 데는 정해놓거든요.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데이터가 분석 능력이 달라요. 접근 어프로치가. 그게 우리가 진짜 사업인 거예요. 우리가 자율성을 가지는. 이거 딥한 얘기는 다음에 기회 되면 얘기 드릴게요. 딥한 얘기인데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 다음에 칩, 이거 아시죠? 엔비디아. GPU로 해가지고, 이게 세 가지고. 그 다음에 AI 시대를 움직이는 3대 메가 트렌드. 이건 뭐냐? 첫 번째는 디지털 트윈. 두 번째는 온톨로지. 세 번째는 맞춤형 서비스인데, 요거를 조금만 이해라기보다는, 들어봤다라고 하시면 돼요. 나오니까. 이게 이제 메가 트렌드. 디지털 트윈이 뭐냐? 가장 이해하기 쉬운 예를 영화로 잠깐 보여드릴게요. 현실 세계를 디지털 세계에 복제해서 시뮬레이션을 최적화하는 기술. 디지털 시뮬레이션을 보시면 돼요. 여러분 매트릭스 보면 몰피어스하고 네오가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볼륨 조금 켜주셔도 될 것 같은데. 밖에서 보고 있죠. 이 장면이 뭐냐면 가상 시뮬레이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키아누 리브스가 밖에 싸워야 되는데 싸울 시간이 없으니까 가상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엄청 수련하는 거예요. 진짜 싸우는 게 아니라. 이건 이제 약간 100% 디지털이보다는 가상현실 디지털 트윈인데 이게 뭐냐. 현실에서는 여러분 뭔가 실험해보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많이 시뮬레이션 못 해봐요. 근데 우리가 아바타처럼 싹 가상현실 들어가면 많은 훈련을 할 수 있거든. 이거를 가장 잘하는 회사가 엔비디아예요. 엔비디아에 옵티머스라고 있는데 옵티머스 보시면 리얼타임 위드 디지털 트윈인데 이 회사가 하는 건 뭐냐면 내가 만약 공장을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공장에 들어갈 모든 요소들의 이런 것들을 디지털로 쫙 만들어요. 그래서 가상으로 한번 설계해 보는 거예요. 가상 창고예요. This Omniverse digital twin of a 100,000 square foot warehouse is operating as a simulation environment that integrates digital workers, AMRs running the NVIDIA Isaac Perceptor stack. 쉽게 설명드리면 여러분 아마존도 창고가 어마무시할 거잖아요. 그 사람 없거든요. 다 기계가 다 왔다 갔다 다 선반 빼고 하는 거예요. 얘네들 어떻게 훈련시킬까? 얘네들 잠 안 자고요. 여러분 알파고 아시죠? 알파고 이세돌이 한 판 이겼잖아요. 이세돌은 인류 역사에 남는 바둑 기사가 됐어요. 인공지능에 이긴 유일한 기사가 됐어요. 지금 알파고한테 붙을 수가 없어요. 알파고가 처음 학습할 때는 인간의 바둑 복귀해서 가르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인간한테 배우지 않았어요. 스스로 공부하는 거예요. 디지털 얼마나 무서웠냐면 이거 사람이 설계하거든요. 어느 시간이 지나면 지네들이 시뮬레이션 막 만들어요. 그래서 하루에 수십 시간, 수백 시간, 수천 시간을 연구해요. 훈련시켜. 디지털이니까 가능해요. 그러니까 아마존 같은 그런 창고 같은데 이제 프로그램에서 현실 딱 옮기잖아요. 그럼 지네들이 쭉 하는 거예요. 실수 없습니다. 전혀. 그러니까 그런 환경을 테슬라는 얘가 그 혹시 아십니까 이게 휴머노이드 로봇? 얘도 그렇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옵티머스 머릿속은 실질 세계가 아니라 가상 세계에 들어간 거예요. 옵티머스가. 얘 머릿속은 가상인 거예요. 그래서 얘 머릿속에다가 수많은 시뮬레이션을 넣어놓는 거예요. 수많은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옛날에는 로봇 하면 징 들어봐, 징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아주 기초적인 거고 지금 이게 다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떡하냐? 상황이죠. 공장을 집어넣어놨어. 이 머릿속에. 그러니까 공장에 일어나는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시뮬레이션을 계속 훈련하고 있는 계속. 그럼 얘는 사람은 그렇게 훈련 못해요. 밥도 먹고 잠도 자고 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앨런 머스크가 하려는 건 뭐냐면 자율공장이에요. 공장을 자동으로 늘려는 거예요. 이런 게 가장 많이 일반화됐어요. 진짜 일반화됐고 이게 디지털 트윈이에요. 뭐냐? 현실의 세계를 가상 옮겨서 시뮬레이션해서 여기서 다 고친다. 그래서 그거를 현실에 도입한다. 그게 디지털 트윈이에요. 이게 AI가 하는 거예요. AI라는 데이터가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온톨로지인데 이거 내용이 이름이 어려워서 그렇지 이게 뭐냐면 데이터의 의미와 관계를 명확하게 정해주는 지식구조 같은 건데
쉽게 얘기하면 강아지라고 볼게요. 얘 강아지네 있잖아요. 그럼 컴퓨터는 강아지라고 하면 인지를 못해요. 이 강아지란 데이터를 여러 가지 릴레이션을 관계로 정의해줘야 돼요. 어떤 거냐? 강아지는 동물이죠. 강아지는 포유류죠. 강아지는 4개의 강아지가 있죠. 강아지는 사람과 함께 살기도 하죠. 그리고 강아지는 여러 품종이 있죠. 강아지는 고양이와 다르죠. 강아지는 짖죠. 이걸 다 넣어줘야 돼요. 이게 이제 강아지라는 것을 온톨로지 풀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도표로 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요. 강아지지만 우리 볼 땐 강아지 이렇잖아요. 근데 이게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김민기인데 김민기를 컴퓨터 인식시키면 어떻게 되냐? 에드가 셋이고 뭐 아메 20년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쫙 들어가는 거지. 그래야지 관계와 데이터 사이에 연관관계 생기거든. 이거를 잘 분석하는 게 핵심이에요. 근데 옛날에 이게 없었어. 그냥 데이터는 데이터죠. 그래서 검색하고 GPT 다른 거예요. 검색은 똑같이 돼요. 검색. 구글 검색과 네이버 검색하면 똑같이 결과 나옵니다. 누가 묻든지. 근데 GPT는 달라요. 어느 수다 달라지냐? 반응을 받아서 내가 질문을 다시 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져요. 그게 온톨로지인데 사실 온톨로지를 이해하려면 팔란티어 이해하시는데 팔란티어 아시려나 모르겠네. 우리 팀들은 얘기를 많이 해줬는데 팔란티어 아시려나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아겠죠? 여기서 얘기하는 거 몰라도 괜찮아요. 몰라도 괜찮아. 그냥 구원 받은 거예요. 몰라도 괜찮아요. 안다고 그래. 몰라도 괜찮아. 그냥 나는 참고로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시면 되지. 이게 바꾸는 기업이니까. 팔란티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팔란티어는 어떤 기업이냐? 2001년도에 9.12 테러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미국을 유학 가고 싶다가 비자가 안 나와서 못 갔어요. 2001년 테러 생겼는데 이때 이제 미국에 이제 피터 티라는 사람이 강한 애국심으로 미국을 보호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테러리스트나 이런 미세한 정보들로 해서 잡아낼까 해서 2003년도에 만든 회사예요. 그래서 국방이나 이런 데 썼었어요. 오사마 빌라덴도 이 회사가 잡았어요. 그래서 십몇 년간 사람들 데이터로 쫙 분석해가지고 테러해가지고 훈련시켰는데 이게 언제 써먹었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알렉스 카프라는 사람이 가서 젤렌스키 대통령한테 돈 안 받겠다. 하지만 전장에 있는 정보를 나한테 다 달라. 그러면 우리가 도와줄게. 여러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 국방이 2위예요. 오래 가잖아. 팔란티가 붙어서 그래요. 그래서 팔란티는 어떻게 하냐면 이게 이제 광고 자기 회사거든요. 이제 전쟁은 어떻게 되냐? 옛날에는 뭐 헬기 떨어지고 막 인천 상륙전 그렇잖아요. 전장 상황을 디지털로 딱 그려요. 디지털 트윈으로. 그래서 뭐 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럼 얘는 드론을 띄워요. 드론을 띄워가지고 바로 그냥 폭파시켜버려요. 그게 팔란티어예요. 와, 1분도 안 되는데 엄청 파워풀하죠. 그래서 그거 들으시니까 미국이 이제 국방 다 바꾸고 있거든요. 골든돔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미국 골든돔? 트럼프가 얼마나 사인한 거? 한 1700조짜리 골든돔. 미국 전역을 큰 인공위성 같은 그걸 싸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미사일 쏘든 중국 쏘든 그걸 다 밝게 그 골든돔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엄청나게 국방을 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러고 있어요. 그거 AI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이건 뭐가 틀리냐면 이건 뭐냐면 팔란티어들, 엔지니어들은 전쟁 상황을 직접 들어가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데이터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엔지니어들, 보통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사무실하는 거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경쟁이 있는 거고 이 국방으로 쓴 이 기술을 민간으로 쓰는 게 이게 무서운 거 이제. 잠깐 얘인데 그럼 민간 기업 어떻게 쓰냐? 이런 거는 이제 여러 가지 예 중에 한 개인데 그 미국의 주유소 체인이 있거든요. 주유소 체인인데 매장이 800개가 있어요. 근데 온도가 올라갔을 때 어떤 처지냐 잠깐 예로 보여드릴게요. 13개 주에 거쳐서 총 800개 지점이 있고요. 각 지점에 대한 실시간 상황, 이를 발표자는 맥박이라고 표현을 했고 이 맥박이 어떻게 뛰는지 실시간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그 변화하는 리듬에 맞춰 비즈니스를 최적화시켜주는 게 목표라고 했습니다. 파운드리는 이를 발동시키는 데 아주 중요했다고 하는 레이스트랙입니다. 2월에 갑자기 26도까지 온도가 올라가게 된 날이 있는데 고객의 패턴이 변화하게 됨으로써 빠르게 비즈니스 전략을 바꿔주게 되었다고 하죠. 일단 팔란티어는 고객 예측 수요에 알맞는 인력 배치를 제안했습니다. 또 온도가 갑자기 올라가게 됐으니 프로즌 요거트에 대한 프로모션을 매장 앞에 띄워달라고 했죠.
또 그날은 2월임에도 불구하고 날씨가 더워지고 화창했기에 선글라스 제품들을 매장 앞에 배치시키라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온도 딱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전 800개 매장에 팔한테 딱 보고 야 선글라스 배치시켜. 아이스크림 팔아. 이게 800개 매장 동시에 되는 거예요. 이거 사람이 못해요. 이게 동시에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금융이나 프랜차이즈 다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얘가 결정하는 거죠. 그게 뭐다? 의사결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화이트 칼라들이. 800개 매장 어떻게 관리해요? 내가 보고서 받아서 어떻게 해요? 실시간인데 리얼타임이에요. 온도 딱 올라갔다. 그럼 싹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기업이 그 체질을 바꾸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팔란티어가 온톨로지를 통해서 바꾸고 있다. 이게 기업들 바꾸고 있고 그저께인가 기사 났어요. Trump taps Palantir to compile data on Americans. 이거 인류 이슈가 하는데 미국 살 모든 정보를 팔란트가 넣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미국 이민국이라든지 세무국이 정보하는 거죠. 그 이슈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얼마 뜨고 있냐면 이거 어제자 주가거든요. 131불이에요. 1년 전에 얼마였냐? 22불이에요. 1년 동안 얼마 오르냐? 524% 올랐어요. 이게 지금 혁명이라는 거예요. 524%. 기업들은 뇌를 바꾸고 있는 거예요. 기업들 OS를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큰 변화고요. 그래서 세 번째 트렌드가 이제 맞춤형 서비스인데 디지털 트윈으로 현실 세계를 가상으로 옮겼죠. 그다음에 온톨로지로 패턴 다 분석하죠. 그다음에 이제 맞춤 추천해 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넷플릭스 보면 따라오죠. 당신이 볼 만한 거 이렇게 따로 그게 이제 맞춤형 같은 거예요. 그렇게 보면 그러면 이런 거 있죠. 어떻게 내 마음 이렇게 잘 알지? 그런 거 있죠. 쿠팡 검색 같은 거 보면 좀 느끼잖아. 내가 이거 먹고 싶으면 딱 몇 글자가 오죠. 약간 이게 어느 정도 여러분 맞춰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스타에서 옷 하나 더 검색해 보세요. 계속 광고 떠요. 계속 계속 그런 게 오고 메일도 오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원해 선택하는 게 아니라 선택을 강요받는 시대가 됐다. 그래서 기준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럼 또 이런 디지털 기업만 잘 되냐? 또 작년보다 엄청 오른 회사 있거든요. 어떤 회사냐? 코스트코입니다. 아시죠? 코스트코 굉장히 오프라인 강자예요. 코스트코 왜 이렇게 강하는 거야? 보면 AI를 다 도입했어요. 여기서 보면 AI 기반 재고 관리 시스템 통합하고 그래서 개인화된 쇼핑 경험을 하게끔 쿠폰도 잘 보내고요. 시스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코스트코. 그래서 사실 지금 시대는 차별화된 고객 가치를 가진 기업이 자기가 제일 잘하는 것을 승부해서 AI도 이게 이제 성공 원리예요. 그러니까 아메이가 제일 잘하는 것을 AI로 구현하는 게 경쟁력이에요. 저 조금 더 할게요. 한 10분만 더 할게요. 중요한 얘기들 제가 말 빠르지만 괜찮죠? 이해 잘 되시죠? 어떤 건지. 다 이해 못 하셔도 됩니다. 그냥 이런 거구나. 가상으로 움직이네. 뭐 분석을 해서 알아서 다 되네. 그다음에 맞춤형이 되는구나가 큰 트렌드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이랩인데 마이랩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메이가 제일 잘하는 게 뭡니까? 제일 오랫동안 했던 게 아메이에 관련된 컨텐츠 중에 가장 오래된 컨텐츠는 뉴트라이트 농장이에요. 1934년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오래됐어요. 91년 됐잖아요. 91년. 그 가장 오래 한 건 뭐예요? 아메이 가장 잘하는 건 좋은 식물 영양소를 만드는 걸 제일 잘하는 거예요. 식물 영양소를 만들어서 뉴트라이트를 만들었죠. 근데 이제 뉴트라이트 아메이가 하다 보니까 이게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게 다르네. 그런 느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식물 영양소는 체내우스 낮아 장내 동안 오래 머무른다. 그 덕분에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이 형성하는 유익한 박테리아 식물 영양소를 먹고 산다. 식물 영양소하고 마이크로바이옴이 관계가 있다는 걸 발견했고 다윈 연구는 마이크로바이옴 관련된 질문, 마이크로바이옴 건강을 가르치는 핵심 성분이 식물 영양소다. 향후 자신의 마이크로바이옴을 분석해 어떤 식물성을 얼마나 보충해야 알게 되면 개인별 식물 영양소를 달리 배합한 맞춤형 건강식품을 개발할 수 있어. 이 대단한 게 보세요. 아까 AI 3대 트렌드 중에 첫 번째 디지털 트윈, 두 번째 온톨로지죠. 세 번째 뭐예요? 맞춤형이죠. 1, 2번이 없기 때문에 맞춤형 바로 갔잖아요. 아메이는 그걸 아날로그로 구현한 거예요. 기업들이 디지털 트윈하고 온톨로 했던 거를 우리 ABO들과 보면서 엄청 짜내가지고 맞춤 간 거야. 자, 근데 계속 그렇게 아니죠. 그래서 H파마가 들어왔잖아요. 우리 마이크로바이옴을 분석할 수 있는 머신러닝 AI로 분석할 수 있는 게 들어왔잖아. 이게 대박인 거예요. 이게 대박 중에 초대박인 거예요. 이 데이터 양도 그렇지만 데이터 분석해서 그게 쌓이는 게. 그래서 아메이와 마이랩 통해 수많은 장 관련 데이터 분석으로 최적화된 개인 맞춤 건강성을 제공할 수 있다. 누가 그래요? 우리도 그런 거 하는데 마이크로바이옴 하는데 데이터 수를 물어보라고. 데이터 왜 지효스 박사님 오면 데이터 수를 얘기하냐면 인공지능은요, 데이터 숫자가 그냥 핵심이에요. 병원에서 못 긁습니다. 우리 이런 메디컬에 쓸 수 있는 데는 정상 데이터가 제일 중요해요. 정상 데이터에 있어야지 이상한 게 딱 발견되거든. 근데 병원에 있는 데이터는 의료법에 쓰지도 못하지만 쓰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분이 그랬잖아요. 사실 개인의 분변을 수집하는 건 쉬운 일인데 아메이 함께 마이를 통해서 귀한 분변 시료를 지속적으로 분석해요. 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아침에 보내는 게 그냥 보내는 거지만 그걸 모으려고 하면 귀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개똥도 약했으면 없는 것처럼 개똥도 분석하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야. 그거를 한 거예요. 어떻게? 그 자발적인 우리 ABO의 적극성으로. 그러니까 아메이도 감사한 거죠. 어떤 소비자, 어떤 사업자가 그걸 모읍니까? 그거를. 그래서 같이 된 거예요. 콜라보로. 그게 팀워크가 된 거예요. 테스트 키트 있잖아요. 이거 지나갈게요. 그래서 보시면 저는 이걸 것 트윈이라고 만들거든요. 아시죠? 6개 복제자 만드는 거. 이때 트윈 개념 이해하셔야 돼요. 내 장을 가지고 실험할 수 없잖아. 이거 먹어봐, 이거 먹어봐. 6번 하면 다 다르니까. 딱 변만 보내면 6개 복제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것 트윈이에요. 디지털 트윈 개념을 이해하시면 알 수 있어요.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거예요. 6개를 만들어서 넣어보는 거예요. 유산균을. 넣어보면 뭐가 효과인지 아니까. 그게 대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디지털 트윈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 개념이 들어가 있다. 것 트윈으로. 그래서 추천받고 하는데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제가 신청하면 이런 것들 카톡으로 다 보내주잖아요. 이런 거. 여러분 이거 안 놀라시죠? 너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거 엄청 돈이에요. 이거 회사에서 하려고 그러면 카톡 돈 다 내야 돼요, 여러분. 이거를 내 고객한테 무료로 아메가 다 해주고 있다. 여러분 대단한 비즈니스 솔루션 가진 거예요. 연구소가 하나 붙은 거예요. 카톡 서비스가 붙은 거야. 옛날엔 뭐예요? 우리가 치약 주면 치약 배달 갈 거야. 네 똥 보내면 연구소 분석해 보고서 갈 거야. 연구소를 하나 가졌다니까 내가. 여러분이 뭘 가졌는지 알아야 돼요. 뭘 가졌는지. 큰 연구를 내 모든 소비자한테 할 수 있는 그 시설을 가진 거예요. 소비자 별로 없어서 문제지 소비자 많으면 진짜 좋은 거예요. 없는 게 문제입니다. 아메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소비자가 별로 없는 게 문제일 뿐이에요. 분석 리포트 나오잖아요. 리포트도 보고 이러면 안 놀려 있을 거예요. 나오네. 저는 이 리포트를 만들고 있다고. 이게 이제 저희 회사에 만드는 뇌파 분석 리포트예요. 하나 문구 만드는데 식약처 허가 받고 장난 아니에요. 문구 다 빼야 되고 엄청 해야 돼요. 논문 다 붙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이크로바이옴 리포트 밑에 논문 다 있어요, 여러분. 논문이 다 있어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돈이 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이. 그걸 알아야 돼. 근데 결론은 몰라야 된다. 우린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냥 있다. 그것만 인식하면 돼. 여러분 시간 지나면 알게 될 거예요. 지금 어떻게 다 알고 시작해요? 시간 지나면 알게 돼. 시간 지나면.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제가 이제 한국 가기 전에 미국 가기 전에 엄청 좋았거든요. 미국에서 이렇게 됐어요. 완전 오그라들었어. 나 엄청 건강하게 살았는데 환경이 그런 거예요. 피자 먹고 일일 한 개씩 반찬 먹고 오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다 분석해 주잖아요. 대단한 거지.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일본하고 미국하고 나가잖아요. 그럼 뭐냐면 데이터가 글로벌로 되는 거예요. 데이터 점점 모으는 거야. 그럼 뭐야? 이게 글로벌 플랫폼 되잖아요. 메이저 되는 거예요. 진짜 되는 거예요, 진짜. 그리고 이거 제가 이제 본사에서 그때 드는 건 9월부터 마이 웰리스 앱으로 들어오잖아요. 있잖아, 디지털 트윈이라는 얘기. 디지털 트윈이 있잖아. 이제 아셨죠? 뭐냐? 내 몸 장 상태를 일단 모바일로 옮겨놓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시뮬레이션 다 돌려보는 거, 마치 지펴놔가지고. 이게 엄청 어려운 일이에요. 그냥 우리는 본사에 보니까, 그래, 이제 나오겠네. 여러분 너무 대단하시 그런 거예요. 이 업계에 있는 사람들 보면요. 너무 대단한 거죠. 할 수가 없어요. 데이터량도 없고,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게. 그래서 다양한 걸로 해가지고 지금 내 몸 상태 이체 분석해서 더 정밀한 맞춤 솔루션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퍼스널 뉴트리션 프로덕트로 시작하죠. 근데 이거 잘하려면 데이터 있어야 되고 영양소 다 할 수 있어야 되고 이거 연구비 제조기술 다 있어야 돼요. 이거 3개 다 할 수 있는 데서 아메밖에 없어요. AI, 헬스케어는 이 3가지 핵심이에요. 데이터 있어야 되죠. 솔루션 만들어야 되죠. 그걸 가공해서 배송까지 해야 되는데 그거 누가 다 해요? 못 해요. 제 말이 빨랐을지 얘기는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농장도 R&D도 제조시설도 데이터 수집도 ABS도 하는 것도 구독도 배송도 우리가 다 하잖아요. 원큐잖아요. 지구상에 only one 없습니다. 복제도 안 되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프로덕트는 멈춘 게 아니라 앞으로 맞춤형 헬스케어 솔루션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 그로잉 랩도 있고 보면 뭐 하는 게 많잖아요. 그게 이제 여러분 시초 되는 거야. 아직 우리 때 여러분 삐삐부터 썼듯이 아메의 역사를 10년, 20년, 30년, 50년, 100년 쫙 보면 와, 이 시기부터 데이터를 모으기 시작하면 그런 데일 거예요. 그게 이제 오리진이 되는 거지, 지금부터가. 얼마나 흥분돼요. 흥분은 내용이 데이터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뭘 알면 흥분할 수밖에 없어요. 아메이 재미없다. 여러분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괜찮아. 그래도 그건 괜찮아요. 그건 괜찮아. 그거 몰라야 돼. 좀 흥미 없을 수 있지. 괜찮아요. 지금은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 지나면 알게 돼요. 그것도 멤버십하고 네트워크를 한다. 그래서 과거에는 트레저 헌팅 모델이라서 내 몸에 좋은 거 어디 있지? 진시황이 블루차트 찾아다니는 모델이었다면 지금 뭐죠? 내 몸의 설계도를 가지고 여기 필요한 걸 딱딱 하는 시스템 엔지니어 모델로 가는 게 이게 이제 패러다임 시프트 되는 거죠. 이 접점에 뭐가 있다? 아날로그와 디지털 접점. AI가 변하는 아주 이 접점 살짝 모르는 그 접점에 뭐가 있다?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뭐가 뭔지 잘 모른다. 아직 잘 모른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부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고령화 시대 되잖아요. 65세부터 100살 그냥 산단 말이에요. 여기 이제 AI가 막 도입되잖아요. 이제 생명 자본주의 시대. 내 몸뚱이가 제일 소중한 시대였어요. 돈 어디 있어요? 내 몸에만 쓰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스킨케어 받는다고. 돈이 없어도.
내 몸이 제일 중요한 시대가 됐기 때문에. 20대들도 그래, 20대도 요새 다 뛰어다니잖아요. 운동화 없어서 못 사요. 마라톤 대회를 신청을 못 해요. 애들이 하도 많이 뛰어가지고. 뛰면서 뭘 느껴서, 내 몸 소중하다. 애들이 그걸 안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일에 마일 주시면 또 되고, 이게 또 구독 모델이에요. 저는 이게 새로운 부를 만드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구독 경제 이렇게 되는 게. 그래서 저는 제가 만든 시스템이에요. 테슬라는 어디로 가고 있냐? 자율주행으로 간다. 팔란티는 어디로 가고 있냐? 자율경영으로 간다. 아메이는 어디로 가냐? 자율건강 시스템 간다. 이게 비전이에요. 이거는 굉장한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AI 기술과 이때까지 아메이가 했던 게 있기 때문에. 아까 농장부터 와서 배송까지 이게 쉽지 않았거든요. 63년간, 64년간 계속 굳혔기 때문에 이게 완성되는 거. 그 시점을 봅니다. 피터 틸인데 팔란티 만든 사람이에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회는 어디 있냐? 당신은 믿고 있지만 거의 대부분 동의하지 않는 진실은 무엇인가? 당신은 믿고 있지만 동의하지 않는 진실. 거기에 기회가 있다. 또 대다수에게 과소평가당하고 있는 가치 있는 아이디어는 무엇인가? 딱 보세요. 딱 떠오르잖아. 이게 맞다고. 딱 떠오르잖아. 이 사람이 한 얘기예요. 모든 기업들이 처음에 할 때 전기차 만들 때 야 미쳤냐? 주유소 전기충이 하나도 없는데 무슨 전기차야? 만든 거야 그때. 야 우주에 무슨 네가 민간이 우주를 떼고 나사도 못하는 거를 띄웠잖아요. 무슨 국방하는 그걸 민간에 다 바꾸잖아요.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 거. 우리가 초기에 있기 때문에 아직 사실 잘 모른다 한다는 거. 그래서 지나갈게요. 이거는 물어보면 아무래도 이제 이런 게 있고요. 네. 저는 그래서 앞으로 성취 성공의 시대가 아니라 성장과 성품의 시대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성취 성공은 조금 맞지 않아요. 맞지 않다기보다는 지금 코드는 오랫동안 성장할 수 있고 그 성장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 상품이 만들어지는. AI가 지식은 주더라도 성품은 못 만들거든요. 그럼 성품 언제 만들어지냐? 언제 만들어질까요? 내가 참고 견디고 절제할 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챌린지가 있는 환경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주위에서 인정하는 안락함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뭐가 중요하냐? 나만이 아는 의미 있는 고통이 중요하다. 이 대표적인 캐릭터 누구예요? 아시죠? 톰 아저씨. 미션 임파서블. 1996년부터 29년 동안 시리즈 8편. 성룡보다 더 유명한 스턴트맨이 됐잖아요. 이제 옛날에 스턴트가 성룡이었거든요. 지금 톰 크루즈예요. 모든 걸 자기 몸으로 다 하니까. 그래서 톰 크루즈가 20대 사진이에요. 63세가 됐어요. 스턴트 할 때 무섭지 않냐? 몸 관리에 어렵지 않냐? 톰 크루즈가 뭐라고 그랬냐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생기면 그걸 극복하고 싶어져요. 그게 나를 더 젊게 더 강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 쉬운 거 찾아다니면 안 돼요, 여러분. AI 온툴러 너무 어려워. 아니야. 거기에 가봐야 되겠다. 어려운 거 해봐야 되겠다. 마이랩, 똥푸기 너무 어려운 거 해봐야 되겠다. 어려운 거 해봐야 돼. 이때까지 쉬운 것만 하고 살았잖아. 할 수 있는 것만 생각했잖아요. 뭐냐? 컨트롤 되지 않은 자원이 넘어서, 내가 컨트롤 자원을 넘어서 어려운 걸 좀 해야지 젊어진다고요. 제가 미국 갔다 오니까 젊어졌다는 거 나보고. 쌍꺼풀도 생기고. 돈 벌었죠. 젊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왜 젊어졌지?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아니, 공부하고 애 키우는데 힘들지 않았어요? 힘들었지! 그래서 젊어진 거예요. 세포는 어려운 환경에 들어갈 때 그때 깨어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편하게 있잖아요. 바로 늙는 거예요, 그냥. 좀 편한 데 찾자. 얘기하기 편한 사람 찾자. 바로 늙는 거예요. 난 그러기 절대 싫다고. 절대 싫어. 그래서 제가 엄청 빡센 데 있는 거예요. 겁나 스트레스 받거든. 아메이 여기 있으면 리더죠. 그거 하면 아니지. 그렇잖아요. 내 자발전 선택은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내 밑에 직원이 4명이나 다 나갔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난 버티고 있는 거야. 왜? 그게 나를 젊게 하는 거 알고 있거든. 그래 배우거든요. 전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50, 60년 남았어요. 힘든 거 해야 돼요. 얼마나 좋아. AI 큰 시대 열렸지. 아멘 쉽지 않잖아요. 해보면 비전이 있잖아. 내가 하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 겁나서 들어오지 못하거든. 쉽게. 우리가 하는 거예요. 톰 아저씨처럼. 그래서 돈이 없는 것보다 자기 색깔이 없는 게 더 아쉽고요. 이제 마무리하면 여러분 삶에는 이름이 있는지. 피카소거든요. 뭔지 말이에요. Actually, I want to become painter. Now I will become Picasso. 나는 화가 되고 싶었는데 하다 보니까 난 피카소가 됐네. 마이클 조던. 난 농구 선수가 되고 싶었는데 하다 보니까 마이클 조던이 돼버렸어. 봉준호 감독. 나는 영화 감독 되고 싶었는데 이제 봉준호가 돼버린 거예요. 마틴 스콜세 감독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봉준호한테 최고의 찬사한 거예요. 봉준호, your name is another genre. 네 이름이 장르야. 이름 자체가. 그게 멋있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 장르가 되는 거. 그래서 그 장르가 변화를 만드는 삶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도 여러분 금방 지나갔지만 가면 재밌을 것 같죠. 유학도 갔다 애도 갔다가 춤도 췄다가 책도 썼다 이러잖아요.
스폰서 보던 나 정신 없을 거야 그냥. 쟤는 그냥 미팅이나 계속하지 아멘만 하지 쭉 왔다 갔다 거리면서 그냥 좀. 저도 이제 할 때마다 고민이 많죠. 회사 그만둘 때도 그렇고 아멘 시작할 때도 그렇고 제가 뭘 할 때도 그렇고 유학을 할 때도 가는 게 맞나 해야 게 맞나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고 나면 또 깨달음이 있고 또 다른 선택하면 이게 맞나 지금 이거 해야 되는 게 아닐까 고민이 많죠. 하다 보면 또 이런 거예요 결국. 근데 나는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저만의 해시태그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김민기는 뭐야? 너한테 아멘은 뭐야? 나는 딱 이거야. 나는 나를 바꿀 자유야. 난 계속 나를 바꿀 거야. 쉬워서 아니 그게 아니라 난 그게 좋아. 나는 많이 경험하고 할 거야. 그러면 힘들게 있겠지. 사실 이건 제 시초가 아니라 김일드림의 해시태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Everyday Christmas였어요. 난 그게 너무 멋있었거든. 야 너무 멋있다. Everyday Christmas. 보통 사람들은 1년에 하루 있는 그날을 기다리는데 이분은 Everyday Christmas면 그건 너무 멋진 날이다. 그냥 본인이 행복한 날이 아니라 크리스마스 뭐예요? 선물 주는 날이잖아. 매일 누군가의 선물 주는 삶이면 와 저건 너무 멋있다. 그건 내가 못 쓰잖아. Everyday Christmas는. Everyday 개천절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Everyday Christmas는 저분 거. 나는 나를 바꿀 자유 내가 가져야지. 그렇게 된 거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하시면 돼요. 나 이렇게 살래. 그러면 아메이는 굉장히 좋은 수단이 됩니다. 굉장히 멋진 플랫폼이 돼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 아메이는 당시에 무엇입니까? 저는 라이프타임 그로스 플랫폼입니다. 평생 성장할 수 있는 플랫폼이고요. 여러분들 이 환경 안에서 같이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